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계파 논쟁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신선한 바람으로 흥행에 관심을 끌던 국힘의 경선이 진흙탕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파 논쟁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를 잘 발전시키면 국힘의 대표 경선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래 당권을 누가 잡느냐 경쟁에서 계파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새 대결, 계파 간의 일종의 무력 대결은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당대표 경선에 후보로 나올 만한 정치인은 그가 오랜 세월의 정치 경력을 통해서 당의 특정 세력과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멀어지거나 이런 어떤 계파 색깔을 갖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경선에서 어떤 특정 계파가 만약에 계파가 존재한다면 특정 정치 세력이 특정 후보를 밀어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정당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의 정당 정치 아닙니까? 일본의 정당 정치는 계파에 따라서 국가의 지도권, 총리가 달라집니다. 자, 문제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다른 요소가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야권 통합이라든가 어쨌거나 후보 통합을 이뤄내야 되고, 그 정당을 대통령 선거 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혁신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계파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1번, 2번, 3번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3명의 후보에게 어떤 계파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본인들이 앞으로 당대표가 되는 데에 어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이준석. 자, 이준석은 명백한 자유한국당의 탈당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김무성, 유승민 세력과 함께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안철수와 같이 합치는 바른미래당까지 갔다가 지난해 4월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통합 과정에서 다시 복귀한, 가장 늦게 복귀한 3번의 주호영 후보도 탈당파입니다만은 그는 일찍 컴백했죠. 이준석은 가장 늦게 복귀한 가장 골수적인 탈당파입니다. 자, 때문에 이제 1차 예비 경선이 끝나고 내일 발표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5명의 후보가 붙게 되는 텔레비전 TV토론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 탈당의 정당성,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논쟁의 대상이 가장 먼저 될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명백한 유승민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유승민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당대표가 됐을 때
지금 대권 주자의 꿈을 잔뜩 키우고 있는 유승민이란 존재는 항상 국민의당 내에서 매우 불편하고 가시가 잔뜩 박힌 아주 날카로운 이슈이자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승민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를 명백한 배신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승민의 공격과 배신, 이런 것들을 이준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이 합동 토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경원. 이 세 사람 중에서 탈당의 경력이 없는 유일한 후보가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친박계로서는 탈당파를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는 그 색깔이 매우 옅으므로 친박계는 나경원 후보를 지원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점을 이준석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는 본인이 일단은 친박계의 지원을 받는 형국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예를 들어서 2030과 중도층에게 다가갈 수 있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경원도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는 친박계를 포함한, 친이계를 포함한 집토끼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의 명연설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투쟁을 벌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보수의 지지는 확고하지만 그가 2030과 중도층에게 어떤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TV토론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3번 주호영은 탈당파이면서 친이계입니다. 원래는 친박계였지만 친이계로 전환을 했죠. 자, 친이계의 핵심 이재호 전 의원이 좌장으로 있는 국민통합연대라는 모임에서 비밀투표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로서는 주호영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부담이 되는지 주호영 후보는 내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라면서 일종의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계파 논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이죠. 자, 그러나 그의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이계이며 친이계가 그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때문에 나경원처럼 이것을 앞으로 뛰어넘어서 그가 영남의 5선, 803 5번 등산, 이준석 후보가 공격을 하는 대목이죠. 서울의 후보들은 수락산, 북한산, 관악산 이런 자락에서 여러 번 낙선하고 힘들게 지낼 때 주호영 후보는 803에서 5번 등산에 성공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경험이냐? 라는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는 영남 한계를 극복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윤석열과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야권 통합을 실현을 하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계파 논쟁 잘만 발전시키면 국민의힘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